당신은 지금 마지막 1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격차 무려 10년. 그 10년은 당신이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으며 살아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지금 매 끼니에서 놓치고 있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3 현역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고령 환자만을 진료해 왔습니다. 퇴행성 근감소증,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면역 저하 등 60. 이후 벌어지는 노화 질환들의 핵심 원인을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라고.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근육만 떠올리시지만 이건 아주 좁은 시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은 물론이고 뇌세포, 혈관, 면역, 세포, 심지어 피부와 머리카락까지도 구성하는 생명의 기본 재료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살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본인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부족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는 데서 시작해 감기를 자주 앓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결국은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까지 사라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금 숨이 가쁘고 다리가 무거우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단백질이 어떻게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리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6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조용한 살인자와의 싸움입니다. 근감소증 들어보셨나요? 30이 넘은 뒤부터 우리는 매년 1%씩 근육을 잃습니다. 50이 넘으면 이 속도는 2배로 여든이 되면 20살 때의 절반도 남지 않게 되죠.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비만과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단백질 펄스 섭취법입니다. 나이 든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25에서 30g씩 나누어 섭취해야 하며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즉 계란, 생선, 닭고기, 우유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은 3배까지 증가합니다. 운동을 못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6,000보 걷기와 단백질 식사만으로도 석 달 안에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십 명의 환자들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류, 타이밍, 운동과의 조합, 이 모든 요소가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백질 섭취를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생명 연장의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89을 위한 정보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세포는 매일 수억 개씩 죽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생명 활동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몸이 병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부 결핍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 핵심 원인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면역세포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체, 백혈구, 자연살의 세포 전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하루에도 수억 개씩 사라졌다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바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글루타민 생성 능력이 무려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외부에서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한번 걸리면 몇 주씩 회복이 안 되고 조금만 상처가 나도 덧나고 잘 낫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되지 않고 코로나 후유증도 길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어르신 중 한 분은 폐렴에 걸린 후 한 달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량 자체는 충분했지만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면역력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면역력 회복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전에 계란 2개 또는 단백질 쉐이크 1컵을 먼저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몸이 면역세포 생산을 시작합니다. 둘째,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장 속 면역세포는 전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키위, 오렌지, 딸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면역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백질을 평소보다 20% 더 드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몸살이나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는 단백질 섭취량을 1.5배 이상 늘리세요. 그때야말로 단백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면역세포의 효율을 높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면역세포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은 단백질 음식 중에서도 가장 흡수율이 높고 식사 준비도 간편하기 때문에 매일 드셔야 하는 필수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보조제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모든 질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자 끝입니다. 몸이 허약한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당신의 식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겉보기엔 70이지만 혈관은 90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늙은 혈관이 바로 심장병, 뇌졸중, 치매까지 부르는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노화가 거의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 벽에 쌓인 기름대와 경직된 혈관 조직 때문입니다. 이 혈관 벽의 70% 이상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콜라겐 합성이 멈추고 혈관은 마른 고무줄처럼 딱딱해지며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혈관을 위한 구조 재료입니다.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혈류 통로를 젊게 유지하려면 매일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많은 육류 중심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벽을 마치 사포처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붙어 결국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콩이나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도 여전히 고기만 드시겠습니까? 제가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전체의 60%, 생선이 30%, 그 외 육류는 10%. 이 비율을 지켜보세요.
단 3달만 지나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 검사가 놀랄 만큼 개선됩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이 일을 덜 하게 되니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아르기닌은 특히 견과류와 콩류에 풍부합니다. 호두, 아몬드, 참깨 같은 식품을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 나이를 30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르기닌은 저녁에 드셔야 효과가 큽니다. 밤사이 혈관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들기 2시간 전에 견과류나 콩국을 드시면 혈관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식물성 위주의 단백질 식단을 유지한 환자들의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 기존보다 30% 이상 개선되었고 동맥경화 지표도 뚜렷이 감소한 연구 결과들이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당장 고기 줄이고 콩을 삶아 보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사람이 점점 말을 잊어가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의 얼굴까지 낯설어질 때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의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쌓인 결과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뇌를 조용히 파괴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는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 속 세포들을 청소하고 재생하는 시스템이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 쌓이는 찌꺼기 중 가장 위험한 물질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오래 방치되면 신경세포가 염증에 휩싸이고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청소부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청소부 단백질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없다면 뇌의 청소 시스템은 멈춥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감정 조절이 무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변해갑니다. 또한 뇌세포 사이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독성 물질이 뇌 안으로 침투해버립니다. 즉 단백질 결핍은 뇌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셈입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아미노산이 또 있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인데 이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수면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트립토판은 계란, 우유, 치즈, 닭고기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하루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지만 특히 밤사이 회복과 청소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는 콩과 생선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콩에 포함된 레시틴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생선의 오메가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센 불로 조리한 단백질은 당화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뇌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며 이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신경성장 인자가 활발히 분비되어 뇌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그리고 그 직후 계란이나 요거트 한 컵, 이 조합만 꾸준히 지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전 세계 논문에서 수차례 반복 검증되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실천하면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식탁 위 단백질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도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뼈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고통을 느낄 만큼의 신경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화장실 바닥 한 번에 평생 거동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겨 드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뼈의 구조는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시멘트라면 단백질은 철근입니다.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금만 충격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뼈의 3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이 뼈의 유연성과 강도를 결정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뼈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필요량보다 훨씬 넘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칼슘은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비율은 칼슘 2000mg에 단백질 100g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맞으면 칼슘 흡수율이 80%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단백질 음식은 생각보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족발, 갈비찜, 곰탕 같은 음식 속 끈적한 성분이 바로 젤라틴이고 이 안에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위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에 더 귀중한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과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셔야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되어 뼈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꼭 필요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게 되고 혈관 석회화로 이어져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제 피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 처짐, 탄력 저하는 모두 콜라겐 감소 때문입니다. 이 콜라겐 역시 단백질입니다. 20대에 비해 60대의 콜라겐은 절반 이상 감소하며 피부 구조는 점점 낡은 고무줄처럼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콜라겐을 먹는다고 바로 피부가 좋아질까요? 답은 아닙니다. 콜라겐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다시 콜라겐으로 재조합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C이고 다른 하나는 아연입니다. 비타민 C는 키위, 딸기, 브로콜리에 풍부하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3배 빨라집니다. 아연은 견과류와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으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에 중요한 또 다른 단백질은 글리신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콜라겐의 핵심 구성 요소로 돼지 껍질, 닭 껍질, 생선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버려졌던 이 부위들이 오히려 피부를 젊게 만드는 보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한 번 닭 육수를 끓여 드시라고 권합니다. 통닭을 삶아 국물만 우려내는 방식이 가장 흡수율이 높고 위장의 부담도 덜합니다. 이 육수 안에는 글리신뿐만 아니라 각종 아미노산이 골고루 녹아 있어 뼈와 피부 모두에 동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윤기를 잃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단백질 순환의 붕괴입니다. 이 순환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매일 식사 속 단백질을 정직하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단백질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놓친 게 아니라 미래를 잃고 계신 겁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르는 숨가족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단백질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대구, 부산, 전국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저는 똑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식단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있었고, 병원을 자주 찾는 분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밥과 국만 있었던 겁니다. 80이 넘어서도 혼자 걷고 밥하고 여행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운동선수였거나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단백질의 중요성을 남들보다 일찍 알았고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 단백질 섭취는 체중 곱하기 1.2입니다. 60kg라면 70이 넘는 그램 수입니다. 이걸 하루 3번에서 5번으로 나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양은 지방이 되거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 삶은 계란 2개와 요거트 1컵. 오전 9시 가벼운 산책. 아침 식사로 된장국, 생선구이, 밥 반 공기. 점심엔 닭고기 볶음과 두부 반찬. 저녁에는 콩나물국, 계란말이, 밥 조금. 자기 전 우유 한 잔. 이렇게 5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은 모두 충족됩니다. 운동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드시고 운동 후 30분 안에는 삶은 계란이나 치즈를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코티지 치즈나 우유는 밤새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팥보다 반찬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녹차, 와인은 식사 1시간 전이나 후로 미루시고 고기와 함께 마늘, 생강, 양파, 레몬즙을 곁들이시면 소화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챙기겠다는 말은 오래된 핑계이자 건강을 잃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세요. 계란, 우유, 생선, 두부가 있다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닙니다. 우리 몸 그 자체입니다. 세포 하나하나, 뼈 한 조각, 피부 한 줄기, 기억 하나까지 전부 단백질 위에 쌓인 생명의 구조물입니다. 그 소중한 구조물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은 한 숟갈의 단백질로 그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습니다.